2020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월 26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네, 부사장님. 네. 카메라 좀 똑바로 보세요. 네. 너무 보겠습니다. 시무룩하게 그러지 마시고. 힘이 안 납니다. 우리가 네. 시장이 안 좋다고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러면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고 네. 또 청취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아침 시작부터 기운이 네, 쭉 빠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힘을 낼 건데 약간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약간 아쉬워서. 아쉬운 게 네. 뭐 어제 오늘 일이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너무 또 환호를 했죠. 너무 환호했습니다. 네, 분위기가 너무 달라져서 오늘 살짝 좀 분위기가 무거운데요. 네.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네. 목소리는 하나도 네. 힘차지 않으시지만 네. 여러분들께 길을 팍팍 네.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시장 이렇게 조정 쭉 네. 뭐 보면 한두 네. 번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겨내야죠. 네, 예. 이겨내고 그런데 힘이 안 납니다. 힘이 안 날 때는 오늘 10시부터 여러분 저희가 오픈 스튜디오에서 몇 분이죠? 200분인가요? 1000분인가요?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점심 네. 하는 거 저희가 있습니다. 네. 나눠드립니다. 힘이 나는 음료 이름 뭐 좀 가지고 와주시지. 네. 드립니다. 네, 드립니다. 여러분 10시까지 오픈 스튜디오로 오시면 힘 안 나시는 분들 여의도 근처에 오시는 분들 저희가 나눠드릴 테니까 꼭 오시기 바라겠고요. 시장도 이런 거 좀 이렇게 먹여서 되면 좋겠는데 방금 전에 또 마감됐던 시장 잠시 후에 우리 장고 사장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데이터맨과 함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맨이 가지고 온 자료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시장에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네. 잠시 후에 또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래훈 부장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와 함께 또 월가의 분위기 과연 그렇습니다. 안 좋겠죠? 분위기는 좀 다운됐습니다. 네, 이 다운된 분위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부터 좀 보도록 하죠. 오늘 주제는요. FOMC 미팅에 대한 공포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진짜 아쉬운 게 다우 지수가 상승 반전에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거의 지금 예. 장고 사장님의 마이크가 살짝 안 좋다고 해가지고 조금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잘 들리시죠 이제? 다 들립니까? 다시? 네. 제 목소리가 좀 작나요? 제가 어디가 작다는 목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 이제 좀 괜찮아졌을 겁니다. 잘 됐습니다. 네. FOMC에 대한 공포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다라고 적었고요. 네. 다우 지수가 조금만 더 갔으면 상승 반전에 성공할 뻔했는데 실패한 게 너무나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네. 지금 다우지수가 사실 장 막판에 좀 빨간불이 들어왔었죠. 올 뻔했죠. 제가 차트 볼까요? 바로 한번 지수를 보여드릴 건데요. 네. 다우 지수가 0.19%. 네. 조금만 더 올랐으면 플러스였는데 빠졌고요. 나스닥이 2.28%, S&P 1.22%가 빠지면서 다우가 좀 아쉬운 하루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더 올랐으면은 하나 좀 파란불이 켜는 건데 좀 아쉬웠죠. 네. 시장 상황이 뭐 어제는 우리가 역전골을 넣은 것처럼 굉장히 또 반전에 거듭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제도 장 막판, 그러니까 오늘 방금 전에도 장 그렇죠. 막판에 그런 반전을 좀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보시면 좀 아쉽죠. 나스닥도 중간 끝에 반등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네. 다시 한번 무너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뭔가 좀 공포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이유를 보여드립니다. 네. FOMC 미팅이 이제 오늘 끝나는데요. 네. 내일 새벽에 이제 기자회견이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의 최대 공포가 뭐냐? 3월 금리 인사까지는 오케이. 다만 양적 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이번에 얘기를 갔다는 그런 공포가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12월이라고 슬쩍 이야기했었잖아요. 양적 긴축이요? 네. 그런데 이게 좀 빨라질 것이다. 골드만삭스처럼 7월 달에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공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냥 말을 뱉으면 남아 이런 중천금. 네. 예, 그런데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만약에 1,000억 달러씩 줄이게 되면 이게 2년간, 2.5년간 지속이 되면 상당히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우려가 되는 건 맞는데 아직까지는 파월이 얘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미리 공포를 가져갈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네. 조금 더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또 공포가 나오고 있죠. 이게 퐁고에 뭐예요? 대한 공포, 퐁고. 폰고. Fear of not getting out에 대한 공포. 빠져나오지 못해서 못한 거에 대한 공포. 그때가 고점이었어. 1월에 팔 걸. 예, 1월에 팔 걸, 네. 12월 초에 팔 걸이라는 공포가 나와주고 있고, 장우성 말 듣고 기다렸어. 짜증나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시장을 보는 그리고 투자에 대한 관점이 되게 달라지잖아요. 네. 저는 어제 또 자료를 여러 가지 보다가 애플의 장기 차트를 본 적이 있어요. 애플을 몇 년이죠? 장기 차트면? 뭐 한 2, 30년 차트죠. 그런 거 쭉 올라왔죠. 근데 네. 그 사이사이마다 충격이 뭐 80% 단기 하락한 적도 있고 뭐 30%, 20%, 50% 이런 거를 다 감내하고. 근데 이게 또 애플뿐만 아니라 지수 자체를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차트나 이런 시장 보실 때 어느 정도 차트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실제로 만난 저희 지인 중에서는 1년 차트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1년은 좀 짧죠. 너무 짧죠. 그래서 지금 저가라서 나 살려고 하는 순간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구나. 근데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고 1년도 긴 겁니다. 길어요? 네, 긴 거죠. 아니 물어보시죠. 1년이 좀 긴 거로 네. 보이고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분봉도 보니까 하여간 그런 공포가 있다는 거 보시면 네. 되고요. 다음은 비트코인 너마저라는 이 그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덤에 묻히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지금 네. 위험자산 쪽이 다 좀 선호가 줄어들면서 뭐 금값이 그래서 또 오르잖아요. 예, 물론 비트코인이 약간 안 좋은 거 맞죠. 안 좋은 거 네. 맞지만 약간의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는 그런 느낌. 그다음에 시장 참여자가 줄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공포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솔직히 비트코인이 도움이 안 됩니다만 이것마저 죽어버리면 솔직한 얘기로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가능성이 쭉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네. 비트코인이 오늘 기준 보면 36,900달러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대 주가 가격. 뭐 제가 가격을 평가할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지만 예, 딱 반토막 났습니다 지금. 네, 예, 고점 많이 대비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기업들 주가마저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낙폭을 만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 장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다우가 많이 빠진 게 2.3%에서 이거 웬일입니까? 0.19로 거의 회복을 할 뻔했던 그런 그림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P 500이 마이너스 2.8에서 1.22까지, 나스닥이 3.1에서 1.67까지 그나마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시장의 반등에 대해서 좀 유의미하게 보려면 항상 요 작은 기업, 비싼 기업, 뭐 꿈의 기업 이런 종목들의 반등 폭이 S&P 500 지수를 넘어서면 좋다라고 했는데 네, 어제 이제 있죠. 어제는 넘어섰잖아요. 어제는 넘어섰는데 다시 금리에 대한 공포가 네. 커지면서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오늘은 또 하회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S&P 500이 1.22% 빠지는 동안에 작은 기업 IWM이죠. 1.26% 비싼 기업 IGV입니다. 3.74% 적자 기업 IPO가 네. 무려 4.24%가 빠졌고요. 꿈의 기업만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어쨌거나 시장 대비 더 크게 하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이런 기업들이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일희일비의 끝판왕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제 바닥을 찍은 듯 보이는데 갑자기 연준의 어떤 그런 기자회견을 앞두고 뭔가 공포심이 커졌다는 것은 네. 어제 오히려 하락 만회한 부분들이 좀 무리한 게 아니었나 하는 기사가 나와주고 있고요. 이게 뭐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선생님한테 이제 예전에 저는 손바닥을 맞던 그런 시기에 태어난 사람이라서 맞았죠. 너 내 손바닥 3대 맞을 거야. 근데 이제 내일이 됐어요. 그 내일 이제 딱 체벌을 받는 시간이 딱 왔는데 여기까지 올 때가 제일 불안하잖아요. 지금이 딱 그건 것 같아요. 파월의 입이 아직 이제 그렇죠. 관련한 발언을 하기 직전. 앞에 친구가 우와. 맞고 있을 때, 어, 그 다음 내 차례인데 앞에 친구가 너무 고통스러워할 때, 막 그럴 때 네. 그 공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너무 딱 크죠. 그런 좋은 예. 느낌. 딱 어쩌면 코앞에. 이렇게 학교 본인의 생활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같이 다 같이 맞았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맵을 간단하게 보죠. 좀 맵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맵을 보시면 1번 반도체가 많이 빠지는데요. 속스가
3% 넘는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하락 이끌었다고 보시면 좋은데 엔비디아가 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AM에 대한 인수를 거의 안 되고 있다 하면서 포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암 인수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죠. 신성장 동력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암 인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신성장 동력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인수를 못하는 환경이라는 거죠. 지금 네. 무슨 얘기냐면 이거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돈을 막 쓸 수 있는 상황이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렇게 규제가 심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규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해서 지금은 오히려 상황을 보면서 지금은 암의 인수에 대한 좀 접는 게 어떨까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 네. 가지는 소프트뱅크가 이미 암을 상장으로 좀 방향을 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반도체가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배우고 엔비디아가 네. 많이 빠졌는데 물론 이거 설이니까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2번 IBM. IBM 왜 이렇게 올랐죠? IBM이요. 10년 만에 최고의 성적을 보였습니다. 실적으로. 오, 5% 넘게 네. 지금 주가가 물론 장중에 올랐네요. 주가는 크게 오른 건 아닙니다만 네. 진짜 IBM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네. 이번 분기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 걸로 확인됐고요. 3번 오랜만에 다시 한번 금융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10년 국채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일단은 금리가 올라가는 동안에 금융주가 올라갔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존슨앤존슨입니다. 네. 존슨앤존슨이 이번 백신을 통해서 무려 3조 원, 4조 원의 이익을 올렸다. 추가 이익 올렸다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5번은요. 당연히 주가 올라가면서 엑스몰 같은 경우도 올라갔으니까 당연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히 보시고 넘어가고요. 끝으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실적을 많이들 지금 채팅창에 확인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5% 이상 또 애프터마켓에서 하락을 하고 그렇습니까? 있다고 또 올려주시네요. 제가 이걸 적을 때는요. EPS하고 매출만 나온 상황이었는데 EPS 예상치 2.31 대비해서 2.48 나와주면서 비트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좋았는데 전망에 대한 부분이 어려워지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아까 제가 준비한 바에 따르면 네. 시간에서 3.98%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혹시 얼마입니까 애프터에서 지금? 4.64% 하락한 지금 275달러 선입니다. 그러면 더 빠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컨퍼런스 콜하고 있다고요? 예. 컨퍼런스 콜 중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끝나면 주가가 변동폭이 더 커질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지금 하락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이 주어지게 되면 이런 성장하는 것도 더 크게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폭이 좀 적거나 없으면 주가 바로 빠지거든요. 아마 그런 관련해서 멘트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 제가 보기에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내일은 테슬라, 모레는 애플인데 이런 성장하는 기업들이 실적이 정말 좋아야지만 주가 반등할 텐데 다소 아쉬운 감이 있고요. 근데 아마 대부분 다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일단은 뭐 주가 빠지는 거를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지금은 얼마입니까? 주가가? 지금도 비슷합니다. 예. 275달러. 뭐 네. 그 센트만 조금 달라질 뿐이지 4%대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이 교수님과도 이야기 나눴지만 금리 인상 가운데 그 성장주들이 이 부담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폭발적인 맞습니다.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우리가 그냥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우리가 사용했었던 다양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 과연 앞으로도 다시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오피스로 돌아가게 되면은 회사에서 묶어둔 제품을 쓰겠죠. 저는 일단은 이렇게 봅니다. 일단 그 이번에 액티비전 분리자도 인수하지 않습니까? 네. 또 그 비용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때 너무나 많은 성장했다는 거죠. 미리 맞아요. 이미 네. 약간 지쳐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바통을요. 테슬라한테 넘겨드리고 네. 내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늘 실적 발표된 부분은 정말 너무나 예상치를 뛰어넘어서 좋았는데 네. 향후 실적에 대해서 그 퍼센테이지를 2%포인트 정도 줄였다라고 해요. 그나마도 큰 걸로 보이죠. 왜냐하면 18% 지금 정도? 줄이면 안 됩니다. 줄이면 안 됩니다. 마치 줄인다는 거는 우리 여동원 앵커의 키가 준다는 거 똑같거든요. 지금 이 나이에 줄겠습니까? 점점 거의- 줄어요. 키 작아져요. 지금 이 나이가요. 네. 하여간 그런 걸로 보이기 네. 때문에 지금 절대 줄면 안 된다. 근데 줄고 있다는 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현실을 또 받아들여야죠.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18%라는 숫자도 적지 않은 숫자인데 또 시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수급 여건이 형성이 될지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된 빅테크 기업 중에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확인해 봤고요. 잠시 후에는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여러분과 함께 1시간 동안 라이브로 네.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이 안 좋으면은 사실 저는 뭐 주식 관련된 방송만 15년 차거든요. 15년 차입니까? 생각보다 많죠. 아, 이거 생각보다 아주 왜 많네요. 이렇게 아주 인상을 쓰시죠? 많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저한테조차 이제 많은 지인들이 상담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저는 이제 뭐 제가 오래 방송을 했다고 투자를 잘한다고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도 나름의 큰 하락을 여러 차례 겪어왔잖아요. 근데 보고 나면 항상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지나고 기업의 나면 펀더멘탈 본질을 봤을 때 정말 내가 더 살 수 있는 종목은 절호의 기회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예. 많은 투자자분들이 와닿지가 않으시니까. 많죠. 그게 약간의 뭐라 할까요? 갭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경험하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거. 그래서 일단 어려워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이제 저희 방송을 보는 네. 일부 분들이 주린이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주린이 분들은 이런 상황이 오면 당황스럽죠. 이게 당황스럽죠. 작년, 네. 재작년 시장만 생각해서 하락하면 무조건 다시 오를 거라는 생각만 하셔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많으신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이 힘든 마음을 과연 이 데이터맨은 오늘 어떤 자료로 데이터맨. 우리를 좀 이야기를 어깨 무겁습니다, 해주실지 오늘. 예.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례원 부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좀 웃으세요. 얼굴이. 예. 웃어야 웃을 네.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네, 예, 네. 좀 웃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마음이 번- 되게 무거우신 것 같아요, 부장님. 그럼요. 그렇죠. 요즘은 뭐 매일 마음 편한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최전방에서 항상 우리 네.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나시. 근데 항상 보면은 다양한 투자자분들이 계실 텐데 네. 좀 이제 큰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네. 아니면 이제 1, 2년 사이에 막 주식을 시작한 분들의 반응이 좀 다를 것 다를 같은데 것 실제 같아요. 어떻습니까? 많이 다른 것 같고요. 지금도 뭐 채팅창이나 네.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주식을 요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진입해서 처음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더 못 견뎌 하시는 것 같고 네. 사실은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너무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첫 경험을 너무 좋은 화랑장에 지금 겪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쵸. 그러네요. 이런 하락을 처음 겪는 거에서 오는 학습이 효과가 분명 크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자산가분들은 사실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차분하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상황이 다르니까 또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안 좋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분들은 여유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기업을 더 싸게 사고 그렇죠. 이게 쉽게 말해서 내가 하루 이틀 투자하고 끝날 게 아니라면 몇 년을 놓고 투자를 할 텐데 이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좋은 가격으로 올 때는 경험적으로는 사두고 비중 늘렸던 게 좋았던 적이 많았던 것 같다.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는 기분은 좋지는 네. 않으나 그렇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오히려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군요. 네, 원래 투자의 길이란 험난한 월급도 거죠. 험난한 겁니다. 네. 그렇죠. 좋지만은 않죠. 그렇습니다. 좋지만은 네.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 네. 준비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장기 투자의 길 이게 어느 정도 장기인 겁니까?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요게 이제 제가 밑에 출처를 이제 다른 자료를 복사하다가 스킹할 바라고 잘못 넣고 네네. 이 자료를 제가 누구한테 지인한테 받았어요. 네, 그래서 혹시 이거 그림을 출처 직접 지인. 그리신 분이 있으시면은 네. 얘기해 주시면 출처를 제가 밑에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네. 이거거든요. 예, 다들 아실 거예요. 장기 투자의 길이라는 게 항상 완만하지 않거든요. 늘 오르막길이고 중간에 험난한 길도 많고, 예, 그래서 결국은 장기 투자해야지. 뭐 테슬라, 뭐 아마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장기 투자해야지 했는데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 생기면 또 중간에 사라지시고, 그래서 나중에 수고했다라고 해보면 막상 내 대엔 아무도 없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겪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가져와봤고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인간의 마음은 늘 휘청거리기 때문에 그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야 된다. 요즘 제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투자분들도 마찬가지실 거고. 글쎄요. 지금 그러니까 떠나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버텨야 된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떠나려면 진작 떠났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고점을 누가 알겠습니까? 불과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들 올해도 괜찮을 거다. 여러 리스크가 있음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실적이 꺾인다는 얘기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래서 다들 좋게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런 상황을 맞았더라면 오히려 지금은 좀 차분하게 말 그대로 이럴 때는 너무 매일 장고를 안 보는 것도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주가는 전 어쩔 수 없이 일이 그렇기 때문에 매일 보고는 있기 때문에 보고는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항상 그 원칙을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지금 거의 3주째 나와서 원칙과 원론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더 해드릴 얘기가 없을 정도인데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실제로 지난 2018년 무역 전쟁 때 네. 그때 보면은요 기억나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막 윽박질러서 대관세를 뭐 15%, 20%, 30%씩 때려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애플 같은 경우도 아이폰에 한 대 팔리는 거에 관세를 매기게 됐을 때 야 이러면 중국인들이 이제 드디어 아이폰을 안 사겠군. 그래서 정말 애플이 그때도 똑같이 기억이 나는 게 실적 발표를 하고 서프라이즈가 났는데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를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고점에서 저점까지 38%가 밀려요 애플이. 그게 불과 2, 3년 전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와 그 1등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이 고점에서 거의 40%를 밀리는 걸 보면서 정말 큰 스트레스와 자괴감을 받았었는데 삼성전자가 40% 빠졌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엄청난 진짜 일이잖아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결국은 야 그러면은 이 무역 전쟁으로 인한 관세로 인해서 지금이랑 스토리가 약간 비슷했던 것 같긴 한데 약간 결은 다를 수 있지만 소비자 가격에 그 관세를 먹이게 되고 그러면 그만큼 소비를 안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매출이 줄 거고 야 이거는 완전히 진짜 이제는 애플 정말 떠나야 돼. 뭐 그런 분위기였었잖아요. 그때 맞죠. 당시에. 네. 근데 결국은 이제 물론 이제 트럼프가 서로 이제 잘 화해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지만 결국은 그때도 그렇고 그 전에 더 안 좋았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나고 보면은 외부 변수들이 많았던 거고 지금도 보면은 이제 돈을 막 넣어줬던 거 비정상적으로 많이 풀렸던 거라 정말 개인 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3배짜리나 정말 작은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막 가는 장이었지만 지금 색깔이 완전 바뀐 거거든요. 이제 돈을 다 빼고 정상적인 장으로 돌아온 거예요.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온 거기 때문에 이때 투자해야 되는 법은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계속 뭐 말씀드려왔잖아요. 뭐 현금 많은 기업, 큰 기업인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큰 기업이지만 약간 가이던스가 조금 뭐 보수적이거나 또는 플러스 50%의 예를 들면 지금도 클라우드의 매출 예상을 했는데 46% 나왔다고 4% 더 올라왔다고 밀어버리는 이게 지금 투심이 안 좋아서 사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조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 구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이 구간은 저희가 견뎌야 되는 거고 결국 지나면 이제는 좀 밸류에이션이 싼데 사볼만한데 이런 얘기 나오면서 분명히 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원칙을 잘 생각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말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게 없고요. 견뎌야 돼요. 견디지 않으면 본인이 알아서 떠나는 건데 떠났을 때는 이미 손실이 크실 거고 이걸 잘 견디면 분명히 좋은 시점이 다시 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하락하는 시장이 사실 우리가 언제까지 하락입니다라고 누구도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 뭐 예상으로는 1분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올해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초기에는 좀 힘들지만 연말에 갈수록 점점 더 지수의 단 자체가 연초와는 다를 것이다. 올라가 있을 것이다 라고는 하지만 이제 언제 사야 되지?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사긴 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사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은데 네. 또 좋은 이야기 또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지금 일단 네. 자료를 보시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일 텐데 우리 템플턴 투자 규제인 템플턴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었죠. 시장의 패닉에 절대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똑같은 얘기 하시죠. 팔아야 할 시점은 추락하기 전에 팔았어야 된다. 근데 추락한 다음에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숨 한번 깊게 들이쉬고 자기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분석해봐라. 냉철하게. 그리고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에 피가 낭자하고 모두가 정말 이제 정말 이제는 다시는 주식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할 때 그게 당신의 피일지라도 정말 좀 있는 그대로 좀 되게 세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저는 매수 타이밍을 지금 당장 저희가 뭐 오늘 내일 바로 알 수는 없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시점은 FOMC가 3월에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오는 게 어제 FOMC가 지금 진행 중이긴 한데 금리를 0.5%를 한 번에 올렸던 케이스가 지난 20년 동안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건 쉽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좀 안 좋아지는 걸 미리 봤기 때문에 물론 연준이 시장을 보면서 그걸 맞춰서 하는 애들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쨌건 어느 정도 분위기를 좀 보면서 속도 조절을 할 거고 이번 1월 FOMC에는 당연히 뭐 금리 올리고 이런 거는 쉽지 않을 거고 3월 가서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막상 금리를 올린다는 3월부터는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상반기에 피크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물론 일부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 실제 그게 모니터링 하다가 맞다라는 평가가 나오면 인플레가 안정화되면서 연준도 금리를 올리거나 매파적인 분위기를 좀 속도 조절하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그때는 분명히 밸류에이션이 합당하네, 지금은 정말 싸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바닥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거듭 강조드리지만 기업들 실적이 예상치보다 약간 뭐 하향하거나 뭐 밑도는 경우가 나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실적을 봤을 때 나쁜 기업은 거의 없거든요. 엄청난 쇼크가 나왔던 기업이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기대치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넷플릭스야 제가 그때도 강조드렸잖아요. 구독자 수가 안 나오면은 뭐 EPS 좋아도 얘네들은 주가 빠진다. 근데 이번에 여지없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를 제외하고 재무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큰 타격이 있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원칙을 잘 세우고 기다리고 있으면 분명히 안정화될 거고 좋은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월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지금 기사 하나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 이분들이 나오면은 좀 시장이 좀 안정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JP모건에서 얘기 나오면 그렇고 그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골드만삭스인가요? 모건스탠리? 모건스탠리. 네, 모건스탠리 예. 있습니다.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인터뷰는. JP모건이 뭐라고 하던가요? 네, JP모건의 이제 스트래티지스트 마르코 콜라보비치가 네. 이제 이틀 전에 이제 JP모건의 고객들에게 보낸 레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시장에 지금 매도세가 너무 과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베어리시한 분위기가 이제 오버던 거의 이제 마무리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 여기 보면은 공급망 병목 형상이나 이거에 대한 완화가 조금씩 되고 있고 강한 어닝 시즌의 기대를 고려를 했을 때 최근 주식시장 매도세는 좀 과도한 것 같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도 여전히 기업들이 견고한 마진으로 뒷받침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 실적은 여전히 강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과매도 영역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조정 장세의 마무리 단계에 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리고 이거 약간 기대를 좀 담으셨어요. 연준이 지금 금리 인상으로나 로테이션 이제 고분분투 하고 있는데 연준 푸시 좀 돌아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연준 푸시라고 하는 건 연준이 좀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해주는 걸 좀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근데 그러면서 미국 주식은 과매도 구간인데 또 한편으로는 아시아 주식에 대한 블리시 의견을 또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는 이제 중국의 정책적인 경기 부양 의지가 생각보다 강한 것 같다. 그래서 아시아 주식을 좀 강하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아까도 어제죠. 어제도 이제 제가 오늘 자료에다 이제 방금 넣지 못했는데 UBS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요 성장주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투자의 기회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증시 하락이 계속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려고 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지금의 변동성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대대적인 자금 유출이 뭐 일부 포지션들에서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도 어떤 주요 성장주 큰 주요 성장주라든가 흔히 말하는 고객들에게 그 흔히 말하는 물가 상승의 어떤 전가를 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경기 민감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어제도 UBS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그래도 조금씩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저희가 좀 감안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도 귀를 닫게 돼요. 그렇죠. 닫으면 안 됩니다. 귀를 닫게 되고 안 좋은 얘기에 더 예민해지고 거봐 안 좋댔잖아. 좋은 얘기 지금 반영이 되겠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부정적으로 네,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걸 떨쳐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시 자료로 가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또 사토리 펀드의 댄 나일스라는 대표께서 역시나 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증시 또 과매도세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스테이 셀렉티브 종목 선별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현재 미증시는 과매도 구간에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본인들의 어떤 펀드에 사토리 펀드에서 현금 자산이 30% 정도인데 이제는 최근에 하락한 일부 종목을 좀 매입하기 시작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매력적인 투자 기회도 나왔고 투자자들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 성별을 얘기를 하면서 대표적인 종목으로 알파벳, 예, 구글이나 구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스를 강조를 하면서 예, 이런 영어 표현을 쓰셨어요. 예, 되게 뭐 아주 그냥 직관적인 표현이죠. 예, make a lot of money, 예, 많은 돈을 벌고 lot of profit, 예,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예, 그래서 굉장히 오늘날에도 프로피터블, 예, 굉장히 이익률을 많이 창출하는 높은 마켓쉐어를 갖고 있는 리더들의 기업들에 굉장히 좀 저가 매수 기회가 왔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투자를 해라. 그래서 지금은 정말 안 좋은 뉴스만 많은데 제가 그래도 좀 좋은 뉴스를 최대한 좀 찾아와 봤고요. 네. 항상 증시는 물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뭐 더 나올지 또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알 수는 없는데 저희가 또 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거거든요. 모두가 안 좋다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안 좋을 거야, 안 좋을 거라고 했을 때 항상 늘 그렇게 갔던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거. 나중에 보면은 결국 소수의 예, 반대쪽에서 준비했던 분들이 결국은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느 쪽에서는 저가 매수를 준비하고 있을 거고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분들의 목표가 단기에 반등이 나왔을 때 바로 치고 나오면 어쨌건 그분들도 이익을 확정하고 나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또 하실 분들한테도 분명히 이런 시점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모두가 좀 강조하고 있는 시점이니까 그런 것도 꼭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예. 많지 않아서 지금 네. 종목 가운데서 좀 좋은 얘기를 나온 그런 네. 기사들을 좀 쭉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애플 네. 먼저 보죠. 네네, 애플 몇 개만-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네네. 네. 저도 애플을 좀 큰형님이 좀 잘해주셨으면 네네. 하는 좋은 바람이 있고요. 그럼 종목을 짧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저께 코엔에서요, 애플이 변동성 장세 쪽에서 안전자산입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은 약간 채권이나 뭐 국채 이런 걸 뜻하는데 좀 굉장히 지금 좀 좋은 표현을 쓰신 것 같고요. 이 애널리스트께서 애플의 실적이 월가 예상을 부합하거나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할 것 같다. 그래서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안전자산으로 평가를 하고 목표 주가를 하향하거나 변하는 거 없이 기존 $180를 유지한다라고 강조를 하셨고요. 특히 코엔 같은 경우는 다른 월가보다 조금 더 애플의 실적 가이던스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분기는 $1,190, 다른 전문가들보다 약 $7억 정도 추가적으로 더 나온다고 보시는 것 같고 순이익도 0.01센트 정도 더 좋을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8,800만 대 아이폰을 생산했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당초 예상치보다 600만 대 정도 더 보고 있다. 그래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경영과 실적을 발표했을 때만 주가 하락 때 애플이 오를 수 있다. 그래서 공급망 제약 문제를 지속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거나 어떻게 보고 있다라는 가이던스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애플은 이번 실적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좋을 거다. 근데 결국은 가이던스를 잘 제시를 해줘야 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지만 애플이 사실 공급망 문제에 가장 좀 앞단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 뭐 미국에서 또는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공급망을 해소했을지에 대한 가이던스가 귀추가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모건 스탠리가 알파벳, 구글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제시했고요. 전자상거래 분야의 성장을 기대를 한다. 그래서 사실 이쪽 얘기했던 거는 저는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보통 알파벳 얘기할 때는 전자상거래 분야는 잘 얘기하는 걸 못 봤었는데 전자상거래 분야 쪽에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 기회가 증가하고 있더라.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자체 리서치 팀이 이제 알파와이즈라는 그 팀에서 자기네들이 보는 지표가 있는데 그걸로 봤더니 구글의 혁신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구글의 온라인 쇼핑 쪽으로 많이 유인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그래서 이쪽의 성장 부분에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테슬라 중요하죠. 테슬라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실적 전망이 요것도 이제 짧게 정리를 좀 말씀드리면 요번에 구체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경영진이 매출이나 이익률 전망을 낙관하는 태도를 보이면 투자자들은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CFRA 같은 경우도 이번에 컨센서스나 순이익이 크게 얼마나 기회인지 확인이 된다면 투자 심리가 좋은 쪽으로 자극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무디스에서 테슬라의 부채 등급을 2단계나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등급 전망을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고
CNBC도 테슬라 순이익이 거의 3배 정도 늘어났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퍼리스가 얼마 전에 목표 주가를 1,400불로 높이면서 이번 실적 발표는 자동차 시장의 테슬라 지위가 향상됐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오토데일리라는 이제 언론의 기사가 어제 났었는데요. 여기 있는 기사를 인용을 해보면 파나소닉이 이제 드디어 4680 배터리를 2023년부터 양산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코멘트가 실적 발표 때 이제 추가적으로 가이던스 얘기할 때 있다면 사이버 트럭이 만약에 이번에 혹시라도 양산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기까지 한다 그러면 좀 반등할 수 있는 좀 여지가 될 수 있는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비자는 실적 투자 의견이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일단 오늘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이 자료는 저희가 또 우리 전 부장님이 열심히 올려주셨기 때문에 3프로 앱에 저희 사이트에 올려둘 테니까 관련해서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시장이 어려울 때 또 좋은 소식을 우리가 귀를 닫으면 안 된다라는 관점으로 그렇죠.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확인해 봤습니다. 자,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에 좀 흔들리고 할 때는 이 다른 각각의 방법으로 좀 시장에서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실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브리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과 가까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방송을 해야 돼서 보지만 개인적으로는 제 종목의 포트를 일단 열어보지 않고요. 본인의 결과를 안 보는 거잖아요. 수익률을 보지 않아요. 수익률을 보지 않고. 더 사야 되면은 이제 그냥 그 가격에서 사고 수익률을 보자. 왜냐면 보면은 인간인지라 또 그렇죠. 숫자가 또 줄어들고 그렇죠. 혹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은 손이 떨리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많이 보는데 저는 항상 이제 뭐 투자에 도움되는 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많이 보는데 저희 또 3프로 TV에서도 많은 걸 준비해 두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지금 활력 나눠드린다고 했잖아요. 10시부터 200분 한정으로 활력 오픈 스튜디오에서 28 리부스트 그거 나눠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또 힘 빠지셨던 분들은 여의도 근처에 계신 분들 꼭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화상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항현입니다. 시장의 현재 상황, 그러니까 숫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어떤 것부터 좀 볼까요? 지금 뭐 워낙에 변동성이 심해서 네, 어제 새벽이었죠. 어제 새벽은 1,100포인트, 오늘은 800포인트 넘나들었는데요. 여튼 이틀 연속 이렇게 큰 폭에서 반등해서 상당 부분 좀 회복하면서 마감되긴 했어요. 다우지수요. 그렇지만 아쉽게도 나스닥이나 S&P 500은 1% 그리고 나스닥은 2%가 넘게 떨어졌는데요. 그만큼 시장에서 기술주들 중심으로 흔히 해서 성장주, 특히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그런 주식들이 좀 재미없는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변동성 지속,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롤러코스터 장세, 딱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미국에서도 보면 롤러코스터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뉴스에서도 상당히 많이 인용되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그것을 가져오게 된 가장 어떤 직접적 요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에 대한 결과치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금리나 유가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것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10년물 금리도 오늘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서 1.78, 1.8을 노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유가도 한 2, 3일 또 진정됐었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85달러 수준, 86달러를 넘나드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인이라 그러면 지금 보여드리는 달러라든가 금값은 결과치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물론 여기는 지정학적 요인도 있겠습니다만은 달러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분명합니다. 달러 어저께 제가 네이버에서 잠깐 이거 보니까 환율을 다시 우리는 원달러가요. 결국 1,200원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여하튼 어저께 제가 봤을 때는 1,196원 7원 맞는데 이런 것들이 압박은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국의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미국 다른 나라들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머징 마켓의 좀 약세 요인이다라는 점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금값은 물론 2000년대 2020년에 팬데믹에 한창 들어왔을 때보다 아니지만은 다시 한번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11월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것은 결과치에 나오는 두 가지 어떤 상품이 있고 일단 통화 가치의 흐름이라는 것도 좀
간접적이나마 이해를 하고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 쭉 봤고요. 이제 오늘 실적 발표가 됐던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확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오늘 사셨다는 네. 분들도 계시고 왜 이렇게 지금 시간에서도 많이 하락하는지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일단은 우려는 잠깐 멈추셔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이거 잠깐 설명드리겠는데요. 오늘 지금 시간에서 지금 5% 정도 떨어지고 네. 있잖아요. 한 3% 하락을 멈췄다가 지금 5%까지 흘러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주당 이익은 2.48달러가 나왔습니다. 전망치보다 조금 더 좋게 나왔지만 또 서프라이즈 수준은 아니었고요. 매출은 517억 달러가 나왔는데 전망은 508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매출 증가,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가 아마 많은 분들이 약간 오늘 주가, 그러니까 지금 숫자로 보면 약간 그나마 좀 짐작하는 것이 이거 같아요. 매출 증가율이 20%가 나왔거든요. 물론 이게 상당히 좋지만 지난 분기에는 전년 대비 22%였기 때문에 그보다 약간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저 및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입니다.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의 정확한 금액을 얘기하지는 않는데요. 여하튼 애저 및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46% 늘어났는데요. 45.3%였기 때문에 조금 맞춘 정도, 그러니까 훨씬 더 좋아지지는 않았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여기 밑에 써놨지만 한국 시간으로 오전 7시 30분입니다. 지금부터 15분 정도 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나와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일단 컨퍼런스 콜에서 앞으로의 이번 진행하고 있는 실적 전망을 얘기할 텐데요. 참고로 그 부분은 먼저 말씀드리면 월가에서 지금 예상치는 480억 달러입니다. 480억 달러고 지금 전망은 한 17%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이 회사는 4분기 연속으로요. 직전 4분기 연속으로 어닝 가이던스에 대한 월가의 어떤 예측치를 넘어섰는 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도 과연 월가 예상치보다 더 높게 가이던스 발표할까에 대한 약간의 좀 의구심이 남아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 시장에서 10개의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근데 2분기 연속으로, 2분기 연속으로 10개의 사업 분야가 모두가 플러스 성장을 한 게 팩트입니다. 이거 상당히 긍정적인데 여기서 제가 두 번째, 많은 사람이 야, 요거는 부족하다 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제일 상단이 바로 애저 및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매출이 46% 늘어나는데 기존의 4분기는 연속으로 50%가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성장률이 약간 둔화됐다. 이런 거를 약간 주가 지금 시간의 하락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잠시 후에 미국 현지에서 열릴 어닝 콜, 컨퍼런스 콜에서 회사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회사에서 문제 해결할지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가이던스 전체에 대한 제시, 4분기 연속으로 기대 이상 높게 발표했고 지난 분기에도 3% 정도 상회하는 어닝 가이던스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가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회사 측에 입장에서 주주 입장에서 야 저걸 왜 사하는 바로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대해서 답변을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대해서 커멘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들이요. 근데 오늘은 할 것으로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통한 그 이후에 소위 메타버스에 대한 큰 그림을 어떻게 시장의 애널리스트나 투자자들한테 확신을 시켜줄 수 있을지가 일단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지금에 대해서는 지금의 주가 하락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 7시 반에 무슨 얘기를 할까요? 좋은 얘기 해야죠. 네. 좋은 얘기 할 걸로 보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네. 이 관련해서는 뭐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 다시 한번 리뷰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적 발표 기업 또 있죠. 네, 오늘 실적 발표는 그 특정 기업보다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바로 미국 기업이다. 미국의 어떤 주주 친화 정책이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이슈가 요즘 제가 지상파 뉴스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분할이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면서 부정적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있던데요. 주주 친화 정책을 보여줬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보여줬는데 오늘 소위 탑 상위에 있는 주식은 제일 많이 올라갔습니다. 9%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이게 딴 게 아닙니다. 실적 자체는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15% 정도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그것이 아니라 배당을 20%로 또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혹시 여기 주주 계시면 이번 다음 분기에 다음 분기부터는 주당 43센트에서요.
주당 52센트로 올려놓은 것, 이것이 바로 힘이라는 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나 이제 부사장이 농담으로 많이 하지만 월급이나 이렇게 올라가는, 저나 부사장 월급을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특히 저도 이제 딴 곳에서 일하는데 10년째 월급을 올라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20%로 또 올려줬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미국 기업의 힘이다라는 거죠. 물론 주가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이런 것들이 계속 떨어질 수 있죠. 시장이 어려우면 같이 떨어지겠으나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장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진짜 주목하셔야 될 것은 뭔가 시장의 하락을 여러분들한테 보상해 줄 수 있는 것들이죠. 주가를 회사에서는 주가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재간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주가를 올려줄 수는 없죠. 다만 회사에서 주주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배당을 좀 더 사주고 배당을 좀 더 올려주거나 아니면 자사주를 통해서 주식에 대한 가치를 올려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미국 주식 투자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배당 관련해서는 뭐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좋아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배당을 뭐 이 기업이 이렇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올렸지만 이 외에도 배당 많이 주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아놓은 ETF들이나 모아놓은 지수들이 있죠. 그래서, 미국 주식을 이제, 시작을 안 하신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음직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배당 귀족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배당 귀족주라는 것은 25년 연속으로 배당을 올려주는 기업이 바로 배당 귀족주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까지는 65개가 여기 속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물론 25년 이상 됐다고 다 들어간 건 아닌데요. 어찌됐건 자신들이 그 기준을 갖고 만드는데 이 기업들은 25년 동안 단 2센트라도 꾸준하게 배당을 올려주는 진짜 우량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ETF로 하시는 분 많이 있죠. 그래서 NOBL이라고요. 그래서 NOBL이 배당 귀족주 ETF고 그것도 여전히 꾸준히 올라가고 최근에 이제 다 떨어졌는데 그래서 가장 쉽게 배당 관련 주식을 사는 것이 방법인데요. 여기 오늘 또 큰 변화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탈락하는 기업이 생기고 여기도 포함되는 기업이 생기죠. 왜냐하면 아무리 50년이건 60년 동안 배당을 주더라도 이거 배당 못 주거나 배당을 올려주지 못할 게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요. 아쉽게도 물론 외적 요인이 있긴 있었지만 배당을 올려주지 못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AT&T입니다. AT&T 이제 한국에서 배당 미국 주식이 초반에 한국 시장에서 좀 활성화됐던 한 5, 6년 전부터 물론 20년 전부터 가능했지만 5, 6년 전부터 특히 이제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미국 주식을 하면서 많이 세일즈다 그랬거든요. 그때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AT&T인데요. 아쉽게도 AT&T가 오늘 배당 귀족주에서 떨어진다고 탈락한다고 발표됐습니다. 진짜 아쉽죠. 아쉽지만 어찌됐건 작년에 배당을 올려주지 못했고요. 이거는 이제 올해 워너브더스 이런 것을 다 스피너프다 하면서 아마 배당도 컷될 가능성이 커져 있다고 미리 회사에서 얘기했었는데요. 물론 그 다음 또 주가 올라갔고 할지 모르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올해서 많이 반등하고 있고 이런 것도 사실인데 여하튼 팩트를 보면 AT&T가 탈락됐다라고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들어간 주식이 오늘 2개가 발표됐습니다. 2개가 뭐냐면 처치앤드와이트입니다. 처치앤드와이트 하면 C의 심벌은 CHD인데요. CHD 이거 우리 부사님 잘 아시지만 우리 여도랭크 혹시 처치앤드와이트 회사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처음 들어왔습니까? 이 안에 있는 뭔가 브랜드를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죠? 소비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처음 들어왔으니까 진짜? 네. 근데 유명한 기업인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처음 들어보셨다고 얘기하고 했건 미국에 계신 분들 이 브랜드 이 회사 이름을 아시는 분은 없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 요즘 홈쇼핑에서 많이 하는 그 일상용품입니다. 생활용품이 하는 거가 아멘 해머라고 하시죠. 아멘 해머 맞아. 그렇게 브랜드를 말씀해 주셔야죠. 예. 아멘 해머. 아멘 해머를 누가 다 알거든요. 미국에 계신 분은요. 네. 그러니까 아멘 해머를 하는 그런 브랜드를 갖고 있겠고 여기 기타 몇 가지 생활용품을 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추가적으로 찾아보시면 아주 재밌는 브랜드도 있는데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절치 않아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튼 이 회사에 들어가시면 이 회사들 갖고 있는 브랜드 중에서 이것도라 하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치앤드와이트가 들어갔고요. 브라운 앤 브라운은 저도 익숙하지 않은데 이 회사는 보험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개가 들어갔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전부 다 포함된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NOBL이라는 ETF를 사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나는 25년 이상 하면 너무 올드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배당을 늘려주는 기업. 저는 이제 그걸 더 선호하는데요. 그것이 뱅가드에 사는 VIG라는 거. 이건 VIG는 앞서 전래연 부장이나 다른 여기 출연자분들도 많이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저도 이제 책에서 미국 주식의 나비사에도 수차례 언급했던 건데요. VIG가
10년 이상 배당 올려주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5년 이상 배당을 늘려주는 것은 디그로우다. 디비던드 그로우의 디그로우도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교수님 이제는 네. 월가에서 지금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봐야 할 텐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네, 앞서 이제 전략무장도 제가도 들었는데 전략무장은 약간 이제 모건 스탠리만 얘기하면서 약간 이제 보수적 얘기를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약간 좋게 얘기하는 분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JP 모건의 마르코 플라노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어제 아트 캐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갖고 많은 분들 찾아보신 것 같은데요. 오늘 그쪽에서 그 부류에 있는 분 한 분 더 소개해드리면 역시 펀드스토리에서 탐리죠. 탐리는 말씀드렸다시피 마르코 플라노빅의 전임자라해서 JP모건에서 일했던 분인데요. 거의 JP모건의 시각이랑 똑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금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다시 큰 장이 온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의 얘기는 2022년에 큰 수익을 노린다면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정말 분명한 기회를 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악재가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얘기죠. 다만 사는 것은 경기 민감주를 사라는 얘기. 여전히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엑소모빌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52주 최고가로 오늘 3% 정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빵 주식에 대한 선호를 가고 있겠고요. 다시 한번 하반기 큰 시장을 대비해서 지금이 여러분들 조금 발을 담그기 시작해야 될 때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앞선 코너에도 나왔지만 핵심만 말씀드리면 딱 이겁니다. 다른 탐리라든가 JP모건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더 경고하는 목소리를 직접 말씀드리면 급락에 따라서 저가 매수하는 것은 한마디로 지금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향후 구체적으로 3, 4주 내에 주가는 10% 추가 하락할 거란 얘기죠. 그럼 이제 4천 이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식이 매력적이다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지금은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에너지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분 얘기는요 반대로요. 뭘 사야 되냐면 이분은 필수 소비자를 사라는 얘기입니다. 필수 소비자가 뭐다? P&G 같은 거 사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해서 P&G, 코카콜라 이런 걸 사라는 얘기가 전혀 반대의 시각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정답이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바라보는 시향관, 바라보는 방향성에 따라서 그분의 그 의지를 갖고 하면 되겠죠. 근데 이런 게 다 몰이 아프다 그러면 지수로 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블랙락의 수석 투자 전략가 리더까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연준의 긴축적 스탠스가 언제 확인되겠습니까? 바로 내일 새벽 한국 시간으로 3시 반 이렇게 보면 확인될 텐데요. 연축의 긴축적이면서도 더 빠른 속도감 있는 스탠스가 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한마디로 디펜시브하게 봐야 된다.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이번에 시각이 되겠고요. 제가 냉정히 보면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목소리보다는 약간은 보수로운 사람들의 어떤 논리적 접근이 조금 더 세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보수적인 시장에 대한 접근 전략을 쭉 들어봤는데 지금 사실 미국 주식을 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줄만 알았던 미국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해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주식 정말 초보 투자자분들, 특히 한국 주식에 익숙했던 분들은 이런 단기 조정이 되면 엄청나게 걱정이 많은데요. 어제 우리 출연자들 말씀해 주셨던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1982년 이후에요. 주식시장은 늘 한산 연장 보면 고점 대비 14% 떨어졌던 게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 다음 그림을 하나 어제 소개를 안 했던데 이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은 14%가 아니라 뭐 한 9% 정도 8% 정도 떨어 있는데요. 15% 하락하는 경우가 일상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5% 하락한 이후에 주시장이 강세장으로 돌아섰을 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연평균 상승률이 무려 55%짜리가 열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미국 시장은 떨어질 때 왜 떨어지냐? 실적이 감소해서 주가 떨어지면 흘러내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상당 부분 이머징 마켓, 한국도 그런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미국은 주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주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부사장은 말씀하셨다시피 이 실적이 지금 마이너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적은 이번 분기에도 22%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찌됐건 다른 이유로 떨어진 거는 반등하면 반등의 힘은 또 강할 수 있다는 큰 그림. 장밋빛 전망 분명히 여전하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도 탈출구는 있고 관련한 투자처는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가장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3만 분 오늘? 가까이 함께 벌써입니까? 하시는데 이게 좀 씁쓸하게도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힘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오늘 많이 드렸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일 이 시간에 저희 어김없이 여러분과 함께 시장 하락이든 반등이든 관련해서 꼭 희망과 또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